이번 시간에는 40대 맞벌이 부부의 지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40대 맞벌이 부부의 월 수입이 660만 원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은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평균 이상의 월 수입인데 정작 본인들은 매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요, 특별하게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, 쓰다 보면 저축할 돈도 없고, 어떤 달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문제는 단지 수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비정상적인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지출과 투자의 자리 세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매달 적자만 보던 이 40대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매월 200만 원씩이나 저축을 하고 7년 만에 2억 원을 모으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리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40대 맞벌이 부부의 월 수지부터 한번 총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40대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요. 둘 다 합치면은 매월 수입이 660만 원이나 됩니다. 그런데 지출이 무려 620만 원이나 됩니다. 그리고 60만 원은 월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. 지출이 전체의 94%나 차지하고요. 보험이 9%를 차지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적자라 결과적으로 투자는 마이너스 3%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출 세팅과 투자 세팅이 긴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부의 그 지출과 투자 명세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비는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. 주거비로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3억 원이나 받았습니다. 그래서 대출이자가 꽤 많고요. 자동차 할부금으로 100만 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. 관리비 30만 원, 통신 및 구독비 30만 원, 교통비 30만 원에서 고정 지출로만 월 330만 원이 나갑니다. 그리고요, 차량 유지비로 30만 원, 운동 레슨비로 40만 원, 부모님 용돈으로 처가 쪽, 시댁 쪽에서 각각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. 자녀 양육비로 1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. 자녀가 한 명인데요. 100만 원씩 자녀 양육비로 쓰고 있고요. 외식비 40만 원, 경조사비 20만 원. 투자 쪽을 봤더니요. 투자형 상품 하나도 없습니다. 저축형 상품도 없는데 종신보험만 60만 원 가입하고 있고요. 가끔씩 적자가 난 달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660만 원이나 벌고 있는데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40대 맞벌이 부부의 지출 세팅을 먼저 하고 투자 세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. 일단 이분들의 지출을 봤더니 식비 60만 원, 주거비, 대출이자 80만 원 나가는 거 어떻게 뭐 조정할 수가 없고요. 자동차 할부금 100만 원 나는 것도 조정할 수가 없고, 관리비 30만 원도 뭐 거의 뭐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요. 통신비, 구독비가 30만 원인데 세 가족의 그 플랫폼 비용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그런 비용들이 한 다 합해서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서 10만 원 정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 알툴폰으로 바꾸면은 10만 원 줄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. 교통비는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. 차량 유지비 30만 원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굳이 자가용을 크게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운동 레슨비, 사실은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건 좋은데 10만 원만 줄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부모님 용돈 60만 원 드리는 거 있는데 이것은 당분간 안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분들의 부모님들을 보니까 용돈을 안 받아도 살 정도로 괜찮게 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들이 종잣돈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될 때까지만 부모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자주 전화하고 찾아뵙는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하고 60만 원을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자녀 양육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데요. 자녀가 아직 10살도 안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나가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자녀가 굉장히 귀하죠. 그런데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. 이거 한 반 정도로 줄이자.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좀 컸을 때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아직 어리고 하니까 50만 원 정도로 줄여보자.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. 외식비, 보통 세 식구가 나가면은 한 번 먹는데 그렇게 비싸게 안 먹어도 한 10만 원 정도 들죠. 그래서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외식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번만 줄여서 30만 원을 좀 줄이자.
그리고 경조사비도 매달 한 2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꼭 필요한 데만 가자. 이렇게 해서 10만 원 줄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했더니 월 지출액이 62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. 매월 460만 원 쓰는 것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. 꽤 많이 들어간다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최대한 줄여보니까 한 이렇게 한 460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. 투자는 종신보험 60만 원 있는 거 이거 보험 다이어트에서 아주 보험료 굉장히 저렴한 걸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고요. 그다음 마이너스 통장은 해지하자.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은 월 적자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건데 월 적자를 안 내면 굳이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 없죠.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하기로 했고요. 지출 감소 금액만큼 투자를 하자. 지출 감소 금액이 1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140만 원에다 기존에 종신보험 내는 거 60만 원 합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투자 재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이렇게 지출을 엄청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런 각고에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. 이 40대 직장인 부부의 투자 세팅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제가 짜봤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오타가 났네요. 월 200만 원인데 2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. 월 200만 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월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에 100만 원 정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ISA 계좌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이 비과세라고 했죠.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좋다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적립식 주식으로 한 25만 원 정도 넣는 건 좋지 않을까. 물론 주식 투자가 푼돈으로 몰빵 지르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저축하듯이 매월 25만 원씩 업종 대표주 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단기적으로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2년, 3년 하다 보면 틀림없이 높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죠. 그래서 매년 16.5% 또는 13.2%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% 이상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연금저축에 한 50만 원 정도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.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죠. 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13.2%에서 16.5% 정도 되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배정을 해서 매월 이렇게 200만 원씩 적립을 하면요. 7년 후에 2억 원이 생깁니다. 2억 원. 굉장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7년 동안 한 푼도 모으지 못하겠죠. 그렇지만은 좀 허리띠를 뚫라매고 한 7년만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하시면은 한 연 5%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마련이 되니까 꽤 많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이 부부가 월급의 용도로 새롭게 세팅하지 않는다면 7년 동안 660만 원 정도를 계속 지출만 하기 때문에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대출만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지금 매달 200만 원 세팅으로 7년 후 예산 자산 2억 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.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아주 세팅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기술입니다. 매월 200만 원이라는 돈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죠. 돈아, 너 거기 있어. 놀지 말고 일해. 그리고 7년 뒤에 네가 2억이 되어 있어야 해. 라고 세팅해 주는 겁니다. 지금부터라도요, 월급의 용도를 세팅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펀드나 아니면 예금 상품에 넣어두면 자연적으로 이자나 또 수익이 생기죠. 이게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죠. 그리하면 7년 뒤에 나한테 2억이라는 돈으로 보상할 겁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응원하겠습니다.